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롯데칠성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캔 쇼티지 있을 때 한번 겉핥기로만 봤었습니다. 회사는 1950년 설립된 탄산음료, 주스, 소주, 맥주 등의 주류도 판매하는 종합음료 회사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고요. 73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었죠. 자회사로는 여러 해외 법인들하고 음료, 소주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랑 우선주가 상장이 둘 다 되어 있는데요.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롯데, 지주 및 계열사들입니다. 이 롯데 지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롯데의 지배구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롯데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에 롯데 칠성, 롯데 쇼핑, 롯데 푸드가 여기서 투자사업부문, 현금 및 지배증권을 분할해가지고 롯데 제가에 흡수합병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롯데 제가를 또 한 번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 부문인 롯데 지주와 제조 부문인 제가로 분할 상장을 시킵니다. 이런 교통정리를 통해서 롯데 지주 밑에 휘하의 이런 계열사들을 쫙 갖게 되는 거고요. 칠성 같은 경우에는 10기에 놓이게 되죠. 이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조금 더 높여가지고 43% 정도까지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롯데칠성을 보게 되는 이유는 상당기간 이 회사가 지수 대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죠. 이 코로나 때 잠깐 이렇게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이 정도 레벨이고, 물론 최근에 지수가 빠질 때에도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며칠은 호들갑을 떨면서 갑자기 뜬금포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은 나왔고요. 자, 같은 기간 여타 상장 주류 업체들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화이트진로가 아무래도 떠들거리가 제일 많았었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조금 많이 레벨업을 했던 그런 편인데, 다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내용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주목도 덜 받다 보니까 별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료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약간의 편차식은 있었습니다만은 큰 궤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재미없는 주식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웃기웃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불안한데 이럴 때는 좀 안정적인 회사를 찾게 되는 성향이 있죠.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 음료 주식들, 코카콜라나 펩시코 이런 애들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이렇게 올라간 모습인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연관관계가 없진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음료 회사들 제조사 점유율을 뽑아봤는데, 점유율에서는 롯데칠성 1위, 2위 한국 코카콜라와 양강구도입니다. 자, 세부 카테고리별로는 LG생건의 코카콜라 음료에 이어서 2위에 MS를 갖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68% 정도로 1위 제품인 칠성 사이다를 스테디셀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캔커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면서 많이 내려오게 됐는데, 그래도 25%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과일채소 쪽에서 MS 27%, 이온 음료 6%, 액상차 6%, 에너지 음료 핫식스 한 18% 정도, 다 어느 정도의 입지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물시장, 생수시장에서는 아이시스가 광동의 삼다수에 이어서 2위, 탄산수에서는 트레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 쪽에서 보이는 특징은 좀 제품 라인업이 많고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거고요. 왕년에는 잘 나갔던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점유율 정도 유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주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소주부터 보면은 화이트진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반면에 롯데의 처음처럼은 왕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13% 정도 2위를 팔고 있고요. 후발주자로 시작했던 맥주는 클라우드나 필츠로 치고 나왔지만은 오비나 하이트에 치여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네요. 역시나 이 주류 쪽도 썩 잘 나간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뭔가 하고 있는 거는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제품 믹스는 이 탄산을 주력으로 한 음료 부분이 70%, 그리고 주류가 30%로 7대3의 비율을 구성하고 있죠. 자, 각 부문별 이익을 봅시다. 자잘한 자회사 같은 것들은 볼 필요는 없고요. 음료가 연 매출이 한 1.5조, 영업이익 1,000억 이상을 꾸준히 뽑아내고 있는 캐시카우고요. 주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좋았는데 적자를 줄곧 내면서 전체 이익을 왕년 대비는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연간 이 매출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체된 것 같고 이익 레벨도 다운된 것 같으니까 기피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20년부터 회사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류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일단 여기가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그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음료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부진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가 여러 요인에 힘입어서 이제 이익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액에서는 20년 하반기부터고요. 나머지 이제 음료의 개선은 21년 하반기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싱글아이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선이 크니까 영업이익 증가폭이 훨씬 커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영업이익과 주가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익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와의 괴리도가 벌어지게 되었죠. 이익이 더 이렇게 가게 된다면 갭 줄이기를 기대하는 플레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각 부문을 보다 세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턴어라운드를 했던 주류 쪽을 보면은 20년도에 맥주가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주력 요인이었을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와인도 노란색 같이 올라와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처음에 클라우드가 나왔을 때는 물타지 않았다 이러면서 조금 잘 나가다가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가동률이 거의 극단적으로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맥주가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말은 가동률이 올라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요인으로는 이제 클라우드나 필츠가 잘 팔린 게 아니라 맥주 OEM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씩 보셨을 곰표 맥주나 이제 제주 맥주 제조를 해주면서 공장이 돌아가니까 이제 고정비 부분이 극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정도인 수제 맥주 OEM을 더 늘려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동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주 공장 같은 경우에 통폐합 해가지고 수익성 개선 시도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 JBB라고 해서 제로 베이스 버짓 프로젝트 22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 사업들에서는 처음처럼 클라우드 리뉴얼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나마 잘 나가는 드래프트 대용량으로 출시하고 탄산주, 저칼로리 알코올 음료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료 부문을 보시죠. 탄산이 이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21년도에 가격 인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로 콜라, 펩시 제로. 그래서 제로가 인기인데 MS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중이고요. 트렌디한 제품들을 좀 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 그리고 기능성 표시 제품도 내본다. 또한 요즘에는 이제 시켜보시면은 무라벨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비용 감소적인 부분이 좀 더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생수랑 음료를 많이 판매하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직접 팔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마진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JBB 절감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물류센터 통폐합 같은 것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에 바로 나오거든요. 나온 거 봐야겠지만은 양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음료회사의 4분기는 통상 비수기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좀 많이 꺾여서 나오는 그런 걸 나오는데 그래도 전년보다는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나와주면은 이제 과거 대비 정상화는 이루어진 것이고 다음에 실적 개선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에서도 최근에 골치가 아픈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원재료 요인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니까 음료에서의 원당, 커피 가격, 용기용 알루미늄이나 유가와 관련된 레진 이런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요인 때문에 작년 12월에 사이다 콜라 값을 추가적으로 더 올렸습니다. 이미 2월 달에 올렸었는데 6.8%씩 더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들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거는 유통채널별 순차적인 인상인데 편의점 쪽도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음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류는 어떨까요? 최근에 편의점에서 4개의 만원 맥주 없어졌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텐데 국산 맥주들도 가격 인상 타이밍을 재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다들 이제 계획이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주세가 이제 4월 달에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주세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좀 명분 삼아가지고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과거에 주세가 조금 올랐어도 가격을 올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을 2월달에 올린다는 뉴스를 띄우면서 막 주가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롯데도 같이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엮여서 같이 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2월 4일에 이거랑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생쇼를 했었습니다. 진로는 바로 몇 시간 뒤에 부인 공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를 보실 때는 단독 기사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바로 부인했다는 말은 바로 인상하지는 못한다는 거고, 이거는 올린다고 쳐도 역시나 주세 인상 이후에나 동향이 볼 것 같고, 아마도 맥주가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지된 대로 이제 음료에서 가격이 이미 올랐고, 혹시나 주류에서도 이제 올라준다면은 이익률이 어느 정도는 방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자.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가 뭐 JBB 으쌰으쌰 절감한다는 거 감안하면은 오히려 조금은 이익률이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가심으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Q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해외 쪽으로 시도를 한다는 부분, 뭔가 혹시나 터져준다면은 뭐 떠들기 좋은 재료 정도가 되겠죠. 7개국의 현지 법인 그리고 아세안 FTA로 관세가 빠진 동남아 쪽으로 특히 공략을 한다. 거기에 음료랑 뭐 과일 소주 이런 거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랑의 밀키스가 갑자기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 쪽에서도 잘 팔린다는 거 보면은 중화권에서 이게 먹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소주랑 엮어가지고 프로모션도 걸어보겠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행여나 터지면은 중국인들도 밀키스를 먹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막 설레발을 치겠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예상했었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업계 1위 캔 업체 한일제 간의 슬랙캔 공장이 전소가 됐으니까 똥캔 베이스로 가면서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제품이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효과는 조금 기대치보다 못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업자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캔이 부족한 거를 다른 음료를 줄이고 그냥 주력 음료를 그쪽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한일 제관 공장이 5월 정도가 되면은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이게 제품들이 다시 나오게 될 테니까 매출액이 붙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 아이디어였고, 요 며칠의 주가 상승, 사실 좀 이게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 이유는 방역당국에서 2월 4일 2시 반쯤에 나온 뉴스, 계절 독감처럼 코로나를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자마자, 야 코로나 독감이네, 야 마스크 벗고 소리 질러 돌격 이러면서 각종 음식료, 뭐 항공, 영화관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엮어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시장이 유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 불어나면 바로 꺾었다가 변절한 다음에 돌격 앞으로 이렇게 달려나갔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은 코로나 파티 하면은 밖에서 먹는 주류 같은 게 조금 더 판매가 도움이 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본주랑 우선주가 있다고 했죠. 이 궤리도 플레이 뭐 먹혀 들어가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혹시나 이제 본주가 좀 많이 오르면은 우선주를 좀 이렇게 기대해보는, 이런 긁어보는 플레이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롯데칠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